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제가 맡은 건 한반도 평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이 또 한일 간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어젯밤에 제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3박 4일 일본 그쪽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저희 하영선 선생님, 이사장님께서 올해 초에 일본 메이지 유신 150주년이다 해가지고 그쪽 하기 지역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희 선생님하고 몇몇 저희 박사들이 갔었는데 그 얘기를 또 우리 일본 전문가이신 국제대학원 박철희 원장님께 드렸더니 국제대학원 교수들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두 번째 해서 하기 지역을 제가 올해만 지금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메이지 유신이 일본에서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그 본 현장을 한번 보면서 여러 가지 소회를 느꼈고 여기서 지금 오늘 발표하신 전반부 내용이 한일 간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좋은 말씀들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가서 느낀 게 그 미래를 향해서는 가기 위해서 또 과거를 또 제대로 한번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보니까 메이지 유신도 있지만 저희 조선통신사가 옛날에 시모노세키에 맨날 가던 지역이고 그 규모가 300에서 500명 정도.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정상회담 한다고 정부에서 가는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그때 당시엔 배도 제대로 없고 비행기도 없었는데 그렇게 큰 통신사가 조선에서 가고 일본에서는 또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고 몇 달 동안 그 행사가 진행되는 그런 기록들을 더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한일 역사 교류 박물관 사가현에 있는데 사람들이 거의 안 와서 저희만 둘러갔습니다만 내용들이 상당히 잘 서술되어 있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아주 훌륭한 전시물 한일 간의 역사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거기가 시모노세키가 청일전쟁이 있은 직후에 후에 청일 전쟁 이후에 조약이 맺어진 그 장소입니다. 그야말로 그때 당시가 이 동북아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맞고 있는 요즘 시기가 그때와 상당히 좀 비슷한 듯이 요동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발제문을 달라고 해서 지난주에 발제문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또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에 가서 지금 시진핑 주석을 3번째 만나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저희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에 가서 또 지금 또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동북아 지역에서 각국 간의 정상회담들이 거의 일주일 안에 한 건씩 일어나는 식으로 지금 올해 들어서 정신없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 평가를 간단하게 드려보면 회담 자체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 마지막까지 숨을 졸였는데 그것이 무난히 끝났다. 사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을 캐나다에서 하고 바로 왔거든요. 사실 G7이 끝나기 전에 제대로 끝내지도 않고 왔습니다. 근데 그쪽 G7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에 반해 여기 싱가포르로 오는 트럼프 대통령 표정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본인은 와서 굉장히 만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에 있어서는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북핵 비핵화와 관련해서 CBID를 이런 것들이 좀 높은 차원의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일반적인
제가 말씀 정리한 4가지 정도의 아주 일반적인 그 선언만 하고 끝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내용 자체는 소문난 잔치에 뭐 없었다 하라던 듯이 좀 아직은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계속 강조했듯이 앞으로 계속 만나겠다라는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그러면 그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역시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 형식 이런 거에 상관없이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70년 만에 한국전쟁 이후에 전격적으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뭐 결국은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게 가능했던 건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물론 뭐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에 과감하게 화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전에 미국에서 그 이전에 미국 그 정부나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는 굉장히 독특한 외교 스타일 때문에 가능했고 그것도 그 모든 과정이 참모들이나 여러 사람들과의 사전 협의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본인이 그냥 독자적으로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스타일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기회를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잘 현재까지는 잡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어디서 혹자가 얘기했지만 이번 뭐 회담에서 여러 가지 뭐 한국도 있고 중국도 또 여러 가지 그 여러 견적서를 갖다 내볼 수 있겠지만 북한이 결국은 가장 큰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저 호텔 숙박비는 싱가포르에서 대고 비행기는 중국에서 대주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싱가포르까지 와주고 뭐 그야말로 속된 말로 저희 한국 표현으로는 대박이 난 그런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하는 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역시 그 CBID가 이런 거에 없었고 사실 그 회담 이전에 좀 저희 전문가들끼리 좀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는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가고 폼페이오 국장이 김영철 그 전선부장하고 만나서 회담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모종의 좀 상징적인 상당히 뭐가 트럼프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프론트 로딩이라는 게 상징적인 핵무기나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없앤다라는 그 전부는 아니더라도 폐기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서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제 워게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뭐 중단하겠다라는 걸 발표하면서 뭐 그것도 사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향후 여러 가지 북한과의 그 관계 개선에서는 그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던 거는 저는 사실인데 여전히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발표되고 또 실제로 좀 더 그걸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었는데 좀 너무 쉽게 그게 레버리지가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뭐 물론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건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는 당장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것이 주는 그거는 북한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저는 동맹한테 그 미친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세한 내용은 뭐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얘기했던 뭐 쌍계병행 우리는 절대 그거 안 한다. 미국도 뭐 북한이 뭘 보여줘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양자 간의 원칙적인 영어 표현으로도 프린시플들을 확인했다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큰 원칙만 확인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절차라든지 내용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협상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지금 당장 뭐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추후 지금 회담이 보이듯이 이와 관련된 당사국 물론 미국이 중심이 되겠지만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여러 관련 당사국들의 다양한 외교전이 펼쳐질 공간이 생기지 않나 생각되고, 이 과정에서 여전히 한국 정부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뭐 그거는 저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판문점 그 도보다리 40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정상회담 하면서 통역 없이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은 많지 않습니다. 영국과 미국 간의 정도? 같은 영어를 쓰니까. 근데 그것이 없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 같은 입장에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김정은 위원장 보면 물론 나중에 웃고 막수하고 했지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문 대통령 아마 상당히 그걸 갖다가 신뢰를 쌓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그 편지 사건 이후에 다시 급작스럽게 이 미국 정상회담이 한번 캔슬됐다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남북이 만났다는 그것 자체가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한일 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그 공동의 안보 이익이 있기 때문에 협력을 긴밀하게 해서 나아가야 되고요. 오전에 물론 아직 한일 국민들 간의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간극들이 느껴지고, 하지만 또 중요한 뭐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변화들이 또 감지되는 긍정적인 면에서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냥 뭐 그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 느낄 때는 그래도 상당히 지금 현재 한일 관계는 안정적으로 일단은 관리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 정부가 처음에 들어섰을 때 뭐 역사 문제, 뭐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다시 재협상했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면서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우에는 한일 관계가 더 큰 파행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상당히 한국 정부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역사 문제는 뭐 나름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뭐 생각나시겠지만 그 이전 정부만 해도 역사 문제 하나 때문에 뭐 3년 반 동안 아예 정상회담 자체를 안 했는데, 지금 현 정부는 뭐 만날 거는 다 만나고 전화할 거 다 하고 서로 축하할 거 해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민간 차원은 모르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한 서로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한일이 우선 중요하게 같이 고민해봐야 될 거는 역시 미국의 동맹에 관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뭐 동맹뿐만 아니고 지금 뭐 무역 문제라든지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미중 간의 뭐 무역 그것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또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해서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문제 같은 거는 캐나다, 뭐 나토 이런 뭐 일본도 포함해서 상당히 이거는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동맹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대놓고 주한미군 철수 자체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일이 잘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뭐 여기 계신 분들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주일미군의 상당 부분이 유엔군 사령부 하에 속해 있는 미군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유념해서 저희가 잘 공동 대응하고, 앞으로 북핵 문제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도 한일이 같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